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. 자, 우리 하나솔루션 오늘은 무려 23% 급등을 보이다가 물론 지금 또 어느 정도 윗꼬리를 만들었는데, 자, 폭락이 나올 때는 정말 세상 망할 것처럼 빠지다가도 지금처럼 이 반등이 나올 때는 또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정말 정신이 하나 없으실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? 이 하나솔루션은 우리가 이 한 주도 뺏기지 말고 홀딩을 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왜? 이러한 투매는 앞으로 발생할 확률이 매우 적기 때문이죠. 그러니까 즉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조정은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해드렸던 겁니다. 이미 이 이벤트성으로 한번 이 매수에 대한 극점 자리를 줬는데 지금 이 조정이 오면 다시 사야지 하고 있는데 줄까요? 안 준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제가 이 하나솔루션은 다시 한번 이 59,300원에 대한 고점을 테스트하러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근데 벌써 이 55,000원까지도 찍더라.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드렸는지 영상 짧게 보고 오시죠. 하나솔루션 이 4만원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겁니다. 근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? 무려 48,000원까지 급등을 해주더라. 자, 그럼 이 하나솔루션 이대로 끝이냐 이겁니다.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이제 단기간 반등을 했고 현재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당분간 약간 이런 흔들림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죠. 그렇다고 이러한 투매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. 이 하나솔루션은 다시 한번 이 고점 있죠? 이 59,300원 이 고점을 테스트하러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보신 대로 이 이틀 전 이 4만원에서의 매수를 이야기했던 제가 지금 이 고점 테스트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급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 하나솔루션 이 윗꼬리 현재 발생한 이 윗꼬리 소화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돌파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지 그 시나리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확인해야 될 그 결정적인 가격까지 제가 싹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 내용 모르면 나중에 또 이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고 후회할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. 자,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아래 엄지척 버튼 지금 바로 한 번씩 눌러주시고,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솔루션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분들은 댓글에 이렇게 상승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.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좀 여기저기 뿌려주고, 그렇게 제 영상을 보고 모인 우리 주주님들 하나의 주포가 되고 세력이 되어서 지금과 같은 상승도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좋아요 댓글 지금 바로 부탁드릴게요. 자, 빠르게 설명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제가 이 폭락이 나올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. 수급이 붙은 종목들이 가장 빠르게 반등을 할 거라고요. 특히 이렇게 전쟁발 이슈가 있으면 유가가 폭등을 하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이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흐름에 맞춰 이 우리의 하나솔루션도 정확하게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. 자, 특히 지금 이 반등에서 이 직전 고점 라인 때까지 올라온 종목들이 몇 개가 보입니다. 이런 종목들이 시장이 상승 전환할 때 있죠. 그때 다시 한번 이 주도주의 역할을 계속적으로 해줄 겁니다. jem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면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들 하나솔루션, 특히 한미반도체 얘는 고점 쳤죠 또. 그리고 이 에코프로까지. 자, 이 종목들 첫 번째로 공통점은 맥점에 왔다는 거죠. 자, 그리고 하나의 추가적 특징이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즉 수급이 붙었던 종목이라는 겁니다. 강세를 보이던 종목. 수급이 몰린 종목에서 반등이 진행이 되면 강반등이 나온다. 이거를 계속 좀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자, 마라톤을 우리가 다 같이 하는데 다 같이 넘어졌다고 칩시다. 자, 그럼 그 구간 누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다시 뛸까요? 당연히 이 넘어지기 직전까지 이 1등으로 치고 나가던 선수가 일어나서 또 달리는 거죠.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이 바로 그러한 종목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오늘 시장 특징이 뭡니까? 태양광, 원자력 등 대체 에너지로 수급이 쏠린 겁니다. 제가 이야기했던 건 이 유가의 돌파였죠. 자, 이때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을 때 당시의 유가인데 지금 전쟁이 터진 거기 때문에 돌파를 할 거다. 돌파를 했죠. 지금도 80달러를 넘어가고 있어요.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 대체 에너지가 다시 각광을 받을 거다.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. 그러면서 지금 이 강반등세를 만들고 있는데, 자,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가냐? 이게 이제 다들 궁금하실 건데, 말씀드렸지만 이 분위기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. 즉, 시장도 우리가 기다리는 이 조정은 안 주고 종목도 조정은 안 주고 유유히 다시 자기 갈 길을 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어떤 가격을 봐야 하는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릴 건데, 자, 그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? 시장도 하나솔루션도 상승을 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. 자, 이번 시장 여러분들 투매장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없죠. 그래서 시장이 잘 버텨줘야지만 이 하나솔루션도 올라가는 겁니다.
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 코스닥이 중요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 대한 스토리를 좀 풀어드릴게요. 자,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건 이 800포인트 라인에서부터 이 파란 밴드를 타고 올라올 때 말씀드렸던 거는 이때는 어떤 시장이었냐면 이 코스피가 주도를 하는 시장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코스닥은 사실상 이 외인이나 기관의 매수세 금액대가 크지 않았다. 오히려 이 구간은 이 개인들이 시장을 끌어올렸던 주역이었던 시기였죠. 자, 그런데 그 뒤로 수급이 어떻게 됐냐면 바로 이 상승세가 시작이 됐던 1월이죠. 이때 이제 엄청나게 외인과 기관이 대량 매수를 진행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중간에 투매가 나왔던 날에도 외인 기관이 대량으로 매수를 했고, 그리고 이번 역대급 폭락이 나왔을 때도 이 외인과 기관이 역대급으로 코스닥을 매수를 했다는 거죠. 이 현재 하락을 고스란히 다 받아냈다. 자, 수급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, 자, 800포인트 초입에서 이 코스닥의 상승세를 만들었던 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 1월 달에 엄청나게 급등이 나올 때 있죠. 그때 이 외국인과 기관과 이 금융투자에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매수를 했던 겁니다. 그 상승세 속에서 이 개인들의 물량이 이 외인과 기관에게 모두 흡수가 된 거죠. 자, 그리고 그 뒤로도 또 2월 달에 이제 개인들이 엄청나게 이 코스닥에 대한 매수를 많이 진행을 합니다. 그런데 보시면 어때요? 이번 투매장에서 또 전부 다 이 외인과 기관, 금융투자에서 이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를 해 가더라. 이번 급락에서도 물량을 뺏긴 거는 개인밖에 없다는 거죠. 자,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까요? 아주 간단하죠. 그건 이 지금 정부의 방향성입니다. 자, 이재명 대통령이 이 코스피를 살린다고 이 코스피 ETF를 샀는데, 그래서 코스피가 5,000포인트가 갔습니다. 그때도 이 개인들은 이 과거에 우리 시장만 생각을 하고 또 코또속, 코스피에 또 속리하라고 무시를 했죠. 그런데 이 5,000포인트가 갔어요.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코스닥을 올린답니다. 또 에이 설마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특히 이번에 이 폭락이 나오다 보니까 그 정부의 방향성을 이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. 코스피에서 보여줬는데 또 의심을 하더라는 거죠. 이렇게 제가 이 수급까지도 보여드렸는데 자금이 들어오는 걸 말씀드렸죠. 그런데도 의심을 하더라. 자, 그럼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. 자, 이제 이 3월만 해도 코스닥에는 상당히 호재가 되는 이벤트들이 많습니다. 먼저 이 코스닥 액티브 ETF 상장이죠. 3월 10일에 이제 국내 최초로 코스닥 액티브 ETF가 상장합니다. 이 액티브 ETF는 이 기존의 ETF처럼 이 지수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펀드 매니저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 코스닥 종목 중에서 진짜 이 갈놈들 있죠. 걔네들만 집중적으로 골라서 매수를 하는 ETF인 거죠.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의무적으로 이 코스닥을 사들여야 되는 거예요. 즉, 이 코스닥 시장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. 거기에 이 3월 17일에는 이 BDC라는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. 이게 뭐냐면 이거 이제 시총 2천억 미만 이 알짜 중소형주들한테 투자하는 이 전용 펀드가 상장이 되는 건데, 이건 이제 코스닥 소형주들을 부양하겠다는 거죠. 살리겠다는 거죠. 결국 이 3월에 있는 이 빅 이벤트 이 두 개가 다 뭐냐면 제가 말한 이 정부의 코스닥 부양의 방향성인 거죠. 코스닥이 부양하면서 현재와 같은 이 강세 종목들은 더욱더 급등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. 자, 그 구간 이 하나솔루션도 다시 한번 이 59,300원에 대한 이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떤 식으로 올라가냐면 오늘 보면 상승 갭이 발생했고요. 그리고 이 하락되는 하락 갭이 발생했죠. 이 두 개의 갭이 보입니다. 그 가격을 봤더니 어디냐면은 이 막바지 상승을 보여줬던 이날의 양봉 있죠. 그 직전에 지지를 보였던 박스 가격과도 맞물리더라는 거예요. 이렇게 두 개에 대한 이 가격 지지를 보이고 있으면 앞으로 강력한 지지로 작용할 확률도 커지는 겁니다. 가격적으로 보면 이 45,000원이라는 가격이 발생하는 거죠. 즉, 이 45,000원 구간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이 홀딩을 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. 그럼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은 자, 상승과 조정이 나왔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죠. 자, 여기서 조정이 진행이 되더라도 그 조정이 깊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빠르게 다시 상승을 하면서 이 하락을 빠르게 메꿔주는 이 V자 반등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이 직전 고점까지 주가를 붙여줄 거란 겁니다. 그러다가 이 교접에 대한 흐름을 만들어준 뒤에 다시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분봉으로 보면은 그 45,000원이라는 가격에 이 선을 하나 좀 그어 볼게요. 자, 과거에 대한 지지를 보였던 자리가 지금 이 이탈된 자리 있죠. 여기는 이제 투매가 발생이 되면서 페이크성 이 매도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를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즉 상승 이후에 아주 큰 박스를 하나 그리고 있는 거예요. 자, 박스를 그리다가 이 상단 교접한 주가는 어떻게 되죠? 다시 한번 이 돌파를 시도한다.
그러니까 전환에 대한 이 진행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. 자,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. 자, 코스닥도 이 하나솔루션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 주 방향성이 변함이 없다. 지금 흔들리는 거는 이 주가의 방향성이 아니라 이 시장 투매 속에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뿐이라는 거죠. 자, 여러분, 몇백만 원짜리 유료 강의를 들어보셔도 이런 이야기는 안 해줍니다. 네, 저는 이 돈 주고도 못 듣는 이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전부 이 무료로 지금 다 풀어드리고 있는 거죠. 자, 그래도 혼자 하기 벅차다, 이 타점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만 이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. 제가 100점 정확히 짚어서 대응 전략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 하나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 맥점 차트로 지금 좋은 종목들 채널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이론인지 왜 맥점을 잡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고 가시죠.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? 안 깨지죠? 모양 어때요? 안 깨집니다.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.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? 필옵틱스.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.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. 돈이 되는 정보.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.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.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.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.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,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,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. 자 이번에 KCTC도 올려드리고 어때요? 제가 하루 전에 올려드렸죠. 하루 전에 올려드리고 이 6,400원일 때 그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다음날 바로 어떻게 됐죠? 바로 이 7,400원까지 급등을 하더라. 제가 이런 단기도 다 이렇게 문자로 다 보내드리는 겁니다. 문자로. 영상도 올려드리고 문자도 보내드리는 거죠.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또 이 맥점 차트에 닿는 아주 좋은 종목이 있는 겁니다. 자, CNG 하이테크라는 종목인데, 자, 지금 이제 반도체 로봇, 제가 다 짚어드린 게 전부 급등을 하고 있죠. 근데 제가 강조를 했던 게, 코스닥이 가면 또 꼭 보셔야 될 게 있다. 짚어드렸죠. 뭐였죠? 바로 테마주입니다. 테마주. 미리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된다고. 급등한 거 보고만 있지 말고 지금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한데 우린 미리 이 다음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가 입이 닳도록 강조를 해드렸죠. 자, 그런데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. 이미. 자,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종목이 뭐죠? 필옵틱스라는 종목이죠. 유리기판 쪽 보셔야 된다고. 이때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벌써 이 직전 고점까지 6만원까지 급등을 한 거예요. 채널에 맥점 코치 필 옵틱스라고 하면은 제가 정확히 이 눌림목 라인에서 영상 올려드린 거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유리기판 하면 또 대장이 뭐죠? 대장이? 대장은 태성입니다. 태성. 자, 태성 어때요? 태성 같은 경우는 한번 페이크를 주고 날아가는 전형적인 세력주 패턴입니다. 당연히 이 파란 밴드에 걸렸는데 파란 밴드는 제가 뭐라고 했죠? 강력 매수존이라고. 그 강력 매수존을 주고 어떻게 돼요? 급등하잖아요. 그래서 이 종목 못 사신 분들 사시라고 제가 필 옵틱스도 영상을 계속 따로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. 뭐 우량주 같은 경우는 뭐가 가죠? 삼성전기가 가고. 자,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, 자, 로봇주들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량 로봇주들 갔죠. 유리기판 쪽에선 지금 삼성전기가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뭐가 중형주가 갑니다. 중형주가. 지금 이 태성이랑 필옵틱스가 가고 있죠. 그 다음에 뭐가 가죠? 소형주가 갑니다. 이 낙수 효과들로 소형주가 가요. 이번에 이 소형 로봇주들 갈 때 다들 경험하셨잖아요. 우량 로봇 가고 중형 로봇 가고 소형 로봇 갈 때는 엄청 빠르게 갑니다. 엄청 빠르게. 이 개인들의 포모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때는 이 급등을 만드는 거예요. 근데 이 유리기판 쪽에서 만약 소형주를 본다고 하면 이 CNG 하이테크를 보라는 거죠. CNG 하이테크. 얘도 보면 시총이 2천억도 안 됩니다. 이 유동성이 풍부한 장에 시총이 2천억도 안 되는데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몇 없어요. 그 중에 종목이 하나다. 삼성전기와 하이닉스도 보고 간 이 CNG 하이테크입니다. 작년 2월이죠. 작년 2월. 작년 2월에 이제 코엑스에서 세미콘 코리아가 열렸습니다. 뭐 간단하게 이 뭐 반도체 뭐 모토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뭐 기술 트렌드를 보여주고 여기서는 이제 기업들이 와가지고 수주를 바로 할까 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당시에 이 CNG 하이테크 이쪽 부스에 삼성전기, 삼성전자, 하이닉스 유리기판을 상용화시키려고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. 얘네들 이 기술진이랑 이 담당진들이 엄청나게 몰리더라. 그만큼 이제 기술력을 인정을 받은 겁니다. 자,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부터 기술 검토 및 협력 타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
이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손꼽히는 기술력으로 업계에서는 한국이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이 유리기판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라고 평가가 나온다. 차트도 보자고요. 그때 2월달이라고 했죠. 2월달에 뭐가 나왔어요? 그래서 이 8,000원에서부터 한번 이 엄청난 급등, 거래량을 만든 이 급등이 발생했습니다. 좀 더 크게 보자고요. 지금 세력들이 이때도 유리기판 이야기가 나올 때 매집을 했는데 보통 세력들은 그렇습니다. 고점을 한번 매집을 하면 저점을 한번 만들어요. 여기서 이 세력들의 평단가가 측정이 되는 겁니다. 어떻게요? 중간값으로 잡히는 거거든요. 여기서 매집을 하고 저점을 만들고 여기서 한번 더 매집을 한 겁니다. 그리고 최근 보시면 어때요? 앞전에는 없던 거래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. 그러면서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더라? 다시 한번 두 개의 밴드를 만들고 있더라. 자, 밴드를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? 계속적으로 매집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번에 머리를 올린 거죠. 이게 눌림목이 나오면 뭐다? 매수죠, 매수. 그리고 이 종목 어때요? 월봉을 보면 이번에 이 고점 돌파를 하면 새로운 신고가를 쓴 종목입니다. 신고가. 지금 신고가 시장에서 뭐 코스닥뿐만이 아니라 코스피 이 신고가 시장에서 제가 신고가 종목들은 잘 봐야 된다고 했죠. 근데 이때 양봉을 만들어서 흔들기를 만들고 매집을 해서 다시 한번 매집을 했는데 지금 이 윗꼬리, 이 강한 윗꼬리를 지금 전부 다 소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럼 돌파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? 신고가가 된다고요. 새로운 시세가 열리는 구간이다라는 거죠. 그게 지금 이 제가 보는 맥점 차트에서 전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. 맥점들이요. 제가 지금 이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고요. 주도주가 뭔지 거기서 주도주들도 짚어드렸죠.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올 어떤 현상들, 소형주가 간다라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지금 다 해드린 겁니다. 자, 물론 제가 말한 이 포물선이 나오고 또 과열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조정이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조정은 이 상승 시기에 매번 있었던 거예요. 하지만 이 조정들이 이 현재의 방향성, 이 대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. 자, 잘 생각을 해보세요. 제가 이 3,000포인트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거죠. 그리고 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이 매수를 외쳤던 겁니다. 그리고 이 6,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시나리오를 매번 짚어드렸던 거죠. 그리고 제가 말한 이 6,000포인트가 넘어가면서 현재는 제가 말한 그 포물선이 나오면서 현재는 조정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. 하지만 이 큰 그림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과열이어서 조정이 발생이 되는 거고 현재 이 시장의 과열이 어느 정도 또 식혀지면 그때 다시 강반등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. 즉 이번 조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또한 기회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. 특히 이 밴드에 터치가 되는 그 시기가 온다고 하면 더욱더 매수에 대한 극점이 되겠죠. 자,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이 800포인트에서부터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그리고 이 3000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코스닥 지수 1215 찍은 겁니다. 이제 중간 정도에 온 거죠. 그리고 지금은 한번 추세가 이 발생이 되고 나서 즉 이 고점을 높이는 횡보세에 대한 조정인데 이 패턴이 또 마무리가 될 때 이 1월 달에 치고 올라갔던 이 파동처럼 다시 한번 이 코스닥은 달리는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특히 올해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더 집중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. 그 기회가 언제라고요? 밴드에 올 때, 코스닥 역시도 밴드에 올 때가 맥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이 앞에 조정 라인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죠. 이 시장도 그리고 이 종목들도 전부 이 맥점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눌림목을 제가 잘 잡아왔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좋은 저점 제가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아직 이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오늘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더 좋은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맥점 코치였습니다.